됐다. 예. 그래서 목차는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앞부분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성봉현 박사님 들어와 계신데 성봉현 박사님께서 여기 크립 쪽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실 거고 그다음에 교수님들 소개는 저기 최영재 교수님께서 해주실 거고 그다음에 질의응답은 이주영 교수님께서 해주실 겁니다. 자, 지금부터 카이스트 공학생물학대학원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과가 왜 만들어졌는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 들어서 생명과학과 생명공학은 읽고 이해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생명체를 설계하고 만들어내는 단계로 빠르게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학의 설계, 제작 원리를 생명 시스템에 적용하는 학문이 바로 공학생물학이고요. 그 핵심 도구가 바로 합성생물학입니다. 바이오 경제 시대의 주도권이 여기에 갈린다는 인식 아래 주요국은 국가 차원의 전략과 대규모 투자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카이스트는 이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국내 최초로 공학생물학과를 만들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합성생물학을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을 했고,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을 비롯한 핵심 인프라 투자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시설과 전략이 있어도 이를 실제로 운영하고 새로운 연구를 이끌어갈 사람이 없으면 성과로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공학생물학은 생물학, 화학공학,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자동화 한데 얽혀 있는 융합 분야인데 기존의 단일 학과 교육만으로는 이런 인재를 길러내기가 어렵습니다. 바로 이러한 인력 양산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저희 학과가 출범을 했습니다. 즉, 국가 합성생물학 생태계가 필요로 하는 차세대 연구 리더를 체계적으로 키워내는 것이 저희 학과 설립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자, 우리 대학원의 가장 큰 강점은 카이스트가 보유한 폭넓은 생명공학 역량을 하나로 묶어낸다는 점입니다. 생명과학과, 생명화학공학과, 바이오및 내공학과, 과학기술정책대학원은 물론 한국생명과학연구원 크립의 합성생물학 연구 인프라까지 참여하는 개방형 협력 체계로 운영이 됩니다. 학생들은 특정 학과의 울타리에 갇혀 있지 않고 설계부터 제작, 시험, 학습으로 이어지는 공학생물학의 전주기를 아우르는 교육과 연구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부터는 이러한 철학이 실제 교육과 연구에 어떻게 구현되는지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우리 학과가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한눈에 보여줍니다. 교육의 큰 틀은 생명체 중심 이론에 대한 기초, 그리고 국가 합성생물학 6대 전략 분야를 양축으로 삼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직접 생명 시스템을 설계하고 만들어서 검증할 수 있는 실전 역량을 갖추도록 커리큘럼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론 강의와 함께 프로그래밍, 실험 자동화, 바이오 파운드리 실습 같은 실습형 과목을 핵심으로 배치했습니다. 중점 교육 분야 교과 구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 교육 과정은 합성생물학 6대 전략, DNA, RNA 공학, 단백질 설계, 유전자 논리회로, 동물세포 치료제, 미생물 세포 공장, 식물 바이오 소재를 모두 포괄합니다. 학생들은 이 6분야를 담당하는 교수님 연구실에서 학위 과정을 수행하게 됩니다. 교과는 크게 세 개의 레이어로 나눕니다. 먼저 전공 필수로 공학생물학을 위한 설계와 제작, 공학생물학 프로그래밍, 그리고 규제과학을 포함한 공학생물학 개론을 두었고요. 공통 기반을 이 과목들을 들으면서 다지게 됩니다. 그 위에 핵심 심화 전공 과목을 배치를 했고요. 실험 자동화 및 바이오 파운드리 실습, 멀티오믹스 데이터 분석, 공학생물학 수치 해석, 그리고 각 전략 분야별 응용 과목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설계, 제작, 시험, 학습으로 이어지는 공학생물학의 전 과정을 교과목으로 체계화했습니다. 연구 분야는 무엇을 해결할 것인가, 챌린지, 그리고 어떤 기술로 해결할 것인가, 테크놀로지, 이 두 축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해결 과제 측면에서는 에너지, 화학, 환경, 기후, 바이오 헬스, 디지털 그린 바이오처럼 인류가 직면한 핵심 난제를 다루고 있고요. 이를 풀어내는 기반 기술로는 바이오 디자인, 인공지능, 딥러닝, 실험 자동화, 그리고 다양한 모델 생물 활용을 갖추고 있습니다. 즉, 사회적 난제를 공학생물학 도구로 해결하는 문제 중심 기술 융합 연구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수진은 이 격자 위에 여러 지점에서 세계 수준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관심이 제일 많은 학과 스타이펜드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과는 연구와 학업에 온전히 몰입할 수 있도록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 생활 장려금, 이른바 스타이펜드를 지급합니다. 재원은 한 곳에 의존하지 않고 세 갈래로 나누어서 안정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지도 교수의 연구비 개정, 합성생물학 인력 양성 사업 개정, 그리고 학과 통합 개정이 함께 학생을 뒷받침합니다. 이렇게 다층으로 설계한 이유는 학생 개개인이 든든한 경제적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학비 걱정 없이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이것이 저희 학과가 약속드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학원생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표는 2023년 가을 학기 신설 이후로 저희 학과가 얼마나 빠르게 성장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첫 학기 12명 선발을 시작해서 매 학기 규모가 꾸준히 늘고 있고요. 가장 최근 2026년도 가을 학기에는 석박사 통합 21명, 박사 14명, 총 35명을 선발했습니다. 그 결과 누적 선발 143명에 이릅니다. 특히 최근 학기로 올수록 박사 및 석박사 통합 과정 비중이 크게 높아진 점이 눈에 띄고요. 이는 저희 학과가 단기 양성이 아니라 깊이 있는 장기 연구 인재 중심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신설 3년 만에 이만한 규모와 질적 성장을 이뤘다는 것은 그만큼 저희 학과에 대한 학외의 관심과 신뢰가 빠르게 커져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희 학과의 가장 큰 자산은 단연 여기 보고 계신 교수진입니다. 현재 전임 9분, 겸임 18분, 정년후 1분, 총 28분의 교수님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교수진은 AI 효소, 대사 설계, AI 바이오 파운데이션, 레트로바이오 합성, DNA 합성공학, 효모 유전체 합성생물학, 마이크로바이옴 공학, 동물세포공학, 유전체 교정 등 합성생물학 최전선을 직접 이끄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생명과학과, 생명화학공학과, 바이오 및 뇌공학과,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그리고 한국생명과학연구원의 겸임 교수님들이 함께 하면서 연구 스펙트럼을 폭넓게 넓혀주고 계십니다. 단백질 디자인, 시스템 대사공학, 약물 전달, RNA 디자인, 과학기술 정책에 이르기까지 학생은 자신의 관심 주제에 가장 잘 맞는 지도 교수를 폭넓게 선택할 수가 있고, 이처럼 두터운 융성형 교수진이 저희 교육과 연구의 깊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한 마지막 슬라이드이고요. 저희 학과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어, 저희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합성생물학 석학들로 구성된 국제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 스탠퍼드, MIT, UC 버클리, 워싱턴 대학교, UCSD, 영국 임페리엄 칼리지, 싱가포르 국립대, 스웨덴 찰머스대, 중국 시아트 등 8개국 유수 기관의 석학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고, 데이비드 베이커 교수님, 버나드 팔슨 교수님, 제이 키슬링 교수님, 제임스 콜린스 교수님, 젠 스미스 교수님 같은 이 분야를 대표하는 연구자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들 기관과는 합성생물학 글로벌 협력을 위한 다자간 MOU 그리고 서포트 레터 등을 통해서 실질적인 협력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공동 연구, 해외 교류, 국제 무대 진출의 문이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저희 학과는 출발부터 세계와 함께 성장하는 대학원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 뒷부분은 이제 다른 교수님들의 연구 분야를 최영재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저 공유를 좀 끌게요. 네, 아,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혹시 화면 보이십니까? 네, 이제. 예, 잘 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공학생물학대학원의 최영재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 학과 교수님들에 대한 소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동혁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학과는 전임과 겸임을 포함해 한 20분 이상의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20분 모든 교수님들의 연구 분야 잘하는 것들을 다 설명드리면은 굉장히 좋겠지만 지금 시간 관계상 사실 저희가 자랑할 게 너무 많아서 따로따로 다 설명을 드리면 하루 종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 관계상 키워드 정도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저희가 하는 것이 합성생물학, 공학생물학 분야인데요. 각 교수님이 특정 분야에서 그래도 감히 말하건대 한국 최고 수준의 연구를 진행하고 계시다라는 것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키워드 들으시고 그리고 사진 보시고 이름 보신 후에 저희 공학생물학대학원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더 자세한 설명과 연락처가 있습니다. 이메일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하셔도 되고 교수님들이 실제로 보시면 더 잘생기시고 멋있으시고 더 재밌고 착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면담까지 하셔서 혹시 진학 혹은 진학 외적으로 학문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편하게 컨택을 부탁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수님들 짧게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전까지 마이크를 잡고 계셨던 김동혁 교수님이십니다. 시스템 생물학 그리고 머신러닝 연구하시고 AI 연구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김유식 교수님이십니다. RNA 엔지니어링 연구하고 계시고요. 세 번째로 김진수 교수님입니다. 유전체 공학, 유전자 편집에 대해서 연구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김상규 교수님입니다. 식물 기반 합성 생물학 그리고 생태학에 대해서 연구하고 계십니다. 김유천 교수님입니다. 바이오메디컬 관련해서 연구하고 계시고 약물 전달과 생체 재료에 대해서 연구하고 계십니다. 크립의 김하성 교수님입니다. 연구실 자동화, 인공지능, 바이오팹의 바이오 파운드리에 대해 연구하고 계십니다. 생명화학공학과의 김현욱 교수님입니다. 시스템 생물학, AI, 그리고 시스템 의학에 대해서 연구하고 계십니다. 생명과학과의 박민희 교수님입니다. 후성 유전체, 그리고 유전체 공학에 대해서 연구하고 계십니다. 박범순 교수님입니다. 여태까지는 연구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저희 과가 합성생물학, 공학생물학의 다양한 파트를 커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박범순 교수님께서는 과학기술 정책, 그리고 과학기술과 사회 변화에 대해서 연구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크립의 성봉현 교수님이십니다. 아마 뒤에서 설명을 이어가시겠지만 바이오 파운드리 그리고 미생물 유전체 재설계에 대해서 연구하고 계십니다. 바이오 및 뇌공학과의 신우정 교수님입니다.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상호작용, 그리고 레버노 칩, 그리고 생체 모사칩에 대해서 연구하고 계십니다. 오병하 교수님이십니다. 구조생물학, 그리고 단백질 설계와 디자인 연구하고 계십니다. 이균민 교수님이십니다. 동물세포에 대해서 연구하고 계시고 이에 기반한 치료 단백질, 유전자 치료제, 바이오스 생산 연구하고 계십니다. 이남일 교수님이십니다. 미생물 시스템 생물학, 그리고 천연물, 비천연물 역생합성에 대해서 활발히 연구하고 계십니다. 이도헌 교수님입니다. 디지털 세포, 데이터 마이닝, 바이오 정보학, AI에 대해서 연구하고 계십니다. 크립의 이대희 교수님입니다. 바이오 파운드리, 그리고 합성 생물학, 유전자 가위, 유전자 회로에 대해서 연구하고 계십니다. 이상엽 생명화학공학과 교수님이십니다. 대사공학, 합성생물학, 그리고 산업생명공학에 대해서 연구하고 계십니다. 이선재 교수님입니다. 라이프 마이닝, 즉 AI 오믹스, 생명정보학, 시스템 생물학,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연구하고 계십니다. 크립의 이승구 단장님이십니다. 바이오 파운드리, 그리고 인공지능 단백질, 그리고 공정기술에 대해서 연구하고 계십니다. 바이오 및 뇌공학과의 이영석 교수님입니다. 바이오 정보학과 기능유전체학 그리고 계산분자생물학 연구하고 계십니다. 저희 과의 이재성 교수님입니다. 동물세포 합성생물학, 동물세포공학, 바이오의약품 생산 연구하고 계십니다. 저희 과의 이주영 교수님이십니다. 효모 합성생물학, 대상공학, 세포소기관 재설계 연구하고 계십니다. 바이오민 뇌공학과 소속인 이혜선 교수님이십니다. 합성생물학, 세포치료제, 그리고 백신 약물 전달에 관해 연구하고 계십니다. 저희 과의 임성순 교수님이십니다. 합성생물학, 마이크로바이옴, 그리고 DNA 메모리에 대해서 연구하고 계십니다. 정기준 교수님이십니다. 합성생물학, 미생물공학, 바이오공정 연구하고 계십니다. 저희 학과장님이신 조병관 교수님이십니다. 미생물 합성생물학, 미생물 유전체 설계, 합성 활용, 미생물 치료제에 대해서 활발히 연구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최영재 교수, 바로 저입니다. 핵산 DNA 공학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고, 핵산 합성, 핵산 정제, 그리고 DNA 컴퓨팅 등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저희 전임 교원 그리고 겸임 교원분들에 대한 발표를 여기까지 해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마이크를 넘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이어서 공유를 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성동현 교수님, 저 슬라이드 3장 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합성생물학연구센터 성봉현입니다. 합성생물학연구센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명연 합성생물학연구센터는 크게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2번에 적혀 있는 것처럼 글로벌 수준의 바이오 파운드리를 구축하고 혁신 소재를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바이오 제조 혁신을 위한 합성생물학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다음 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가 바이오 파운드리를 구축하기에 앞서서 생명에는 바이오 파운드리 베타라는 자동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가지고 디자인, 빌드, 테스트, 런이라는 사이클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디자인을 위해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가지고요. DNA를 설계한다든지 어셈블리하는 것, 그리고 단백질 디자인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빌드 측면에서는 위에 사진에서 보시는 것 같이 여러 가지 자동화 시스템을 갖춰놓고 이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사람 손을 이용하지 않고 로봇들이 움직이면서 여러 가지 실험들을 빨리빨리 처리하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테스트와 런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결과물들을 빠르게 분석하고 바이오 센서를 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하고요. 나온 데이터들을 대용량으로 처리하는 그런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 덧붙여 가지고요. 다음 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은 규모의 바이오 파운드리 베타가 아니라 그 카이스트랑 생명연이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국가 바이오 파운드리를 구축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게 되었는데 5년간 1263억 원 지원을 받아가지고요. 생명연과 카이스트 경계되는 지점에 4층짜리 건물을 짓게 되고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동화 장비들이 쭉 갖춰져 있는 것들이 1000평 이상 구축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공학생물학대학원에 입학하게 되시면요. 자유롭게 이러한 자동화 장비들을 이용하실 수가 있고 바이오 파운드리 및 합성생물학 연구가 가능하십니다. 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주영 교수님, 여기 일정이랑 뒤에 Q&A 좀 해주십시오. 네. 이번 이제 입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입시 설명회가 끝나고 이번 주 29일 월요일서부터 온라인 접수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 접수 이후부터 필요하신 저희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원서 접수하시고 또 서류 평가 그리고 면접 평가 2단계 전형으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최종 합격자는 이제 공고되어 있는 것처럼 9월 17일 이제 2시 이후에 발표가 될 예정이고 다음 이제 봄학기에 여러분들을 많이 만나뵐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입시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을 주셨는데 그중에 공통적인 질문들이 있었고 그것들을 이제 수합해서 저희가 꼭 필요하다고 이제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이제 질문들을 모아봤습니다. 앞장에서 저희 이제 그 다시 한 번만 가주실 수 있을까요? 앞장에서 보시면 저희 모집 분야에서 보면 학생 구분이 국비 장학생, 카이스트 장학생, 일박계 장학생 이렇게 있는 거 이제 보이시죠? 그래서 이 장학생 이제 구분이 있고 그리고 저희 공학생물학대학원이 지금도 이제 많이 이제 질문을 하시고 계신데 지난 학기서부터 저희가 석사 과정은 모집하지 않고 박사 과정, 석박 통합 과정으로 학생을 이제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Q&A로 가시면 그래서 저희 이제 학생 모집에 있어서는 석사 과정은 이제 모집하지 않는다 이고요. 그래서 박사 과정 그리고 석박 통합 과정으로 이제 온라인 입시 그리고 향후 입시를 진행하신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입시 과정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셨는데요.
앞서도 간단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온라인으로 이제 서류 접수를 받고 서류 접수에서 이제 여러분들의 그 역량이랑 그리고 앞으로의 가능성, 잠재력들을 평가를 해서 1차 합격자를 선정을 하고 그리고 1차 합격자들에 대해서 그 서류 합격자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 합격자 통보를 하는 것과 동시에 어떤 랩을 희망을 하느냐. 그러니까 지도 교수님이 저는 이 실험 지도 교수님 밑에서 연구를 박사과정, 석박 통합과정을 진행하고 싶어요라고 하는 진학 희망서를 이렇게 저희가 요청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진학 희망서에 1지망에서부터 3지망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박사과정, 그 석박 통합과정 동안 연구하고 싶은 분야, 그 연구하고 싶은 교수님들에 대해서 많이 이제 고민해서 고려를 해보고 그 1에서 3지망까지를 작성을 해서 저희에게 이제 학과로 제출을 하게 되고요. 이것을 저희가 이제 토대로 해서 2차 이제 합격자들에 대해서 2차에서 면접 전형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면접 진행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질문들도 하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가능성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이제 면접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면접에 대해서도 이제 3번 질문이 있는데 어떤 질문을 하게 되느냐 다들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저희가 이제 시스템화 되어져 있어서 면접은 세 개의 서로 다른 방에서 면접을 보게 되고요. 각 면접실에 저희 이제 교수님들이 세 분에서 또 그 이상 이렇게 면접관으로 자리를 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각 면접실마다 질문이 서로 다른 전공과 관련되어져 있는 여러분들의 창의력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이언티픽한 논리를 확인할 수 있는 질문들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그 질문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민을 해서 답을 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여러분들이 정답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답이 없는 오히려 여러분들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질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이제 답하는 논리성, 답하는 창의성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판단을 하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만 그런 이제 면접에서의 질문들도 너무나 터무니없는 이제 공학생물학대학원이나 그리고 우리 관련된 연구 분야와 관련이 없는 질문이 아니라 기본 토대는 이제 그걸 어느 정도 아는 지식 상황에서 그걸 기반으로 잘 대답할 수 있는 질문들이 면접으로 이제 진행된다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 외에도 사실 이제 대학원 생활도 이제 하나의 사회 그리고 하나의 조직 생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도 좀 파악할 수 있는 질문들도 다양하게 이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보면 이제 저희가 서류 입시에서도 이제 서류 제출하실 때도 있을 텐데 여러 가지 수상 경력이라든지 뭐 인턴 생활 경험에 대해서도 작성을 하고 또 증빙 서류도 제출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질문들이 입시에 뭐 인턴 경험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냐라는 질문들이 많이 있었었는데 실제로 이것이 크리티컬한 이제 증빙 서류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연구 생활에 그리고 연구에 얼마나 관심이 있느냐를 볼 수 있는 이제 척도 한 가지 이제 평가 기준이 되기는 해서 뭐 합격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저희가 여러분들을 판단하는 데는 어느 정도 이렇게 고려를 하는 사항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렇다고 인턴 경험이 없으면 어떡하죠? 라고 걱정은 또 안 하셔도 됩니다. 인턴 경험이 없더라도 저희가 충분히 여러분들을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평가 또 기준들이 있어서 그걸 통해서도 여러분을 평가하니까 반드시 인턴 경험이 꼭 필요하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학기 TO가 어떻게 되냐라고 늘 궁금해 하시는데 사실 TO는 여러분들의 이제 궁금 사항이지만 여러분들이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제 사항이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얼마나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이고 얼마나 연구를 잘하고 얼마나 잘하고 싶은지를 보여주시기만 하면 저희가 없는 티오도 만들어내서라도 뽑고 싶을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걱정하시지 않아도 된다. 이고요. 다만 저희가 이제 지난 학기에서부터 저희 학교에서 아예 이제 안내를 하고 있는데 교수님, 그러니까 희망하는 랩에, 그러니까 연구를 하고 싶은, 그러니까 박사, 석박 통합 과정으로 수학하고 싶은 희망 레벨의 그 TO는 정해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아예 일괄적으로 그
수학하고 싶은 희망 랩에 컨택을 하는 것에 대해서 공고를 해도 된다라고 안내를 줬거든요. 그 말은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싶은, 연구하고 싶은 랩, 그리고 교수님의 직접 사전에 컨택을 해서 논의도 해보고 또 교수님과 이제 얘기도 나눠보는 시간을 꼭 가져보라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학과의 티오를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수학하고 싶은, 진학하고 싶은 랩에 꼭 이제 사전에 연락을 하셔서 교수님과 좀 논의를 해보면 좋겠다. 왜냐하면 각 랩마다의 티오는 정해져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몇 명이 정해져 있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으나 그런 사항들이 있으니 꼭 연락을 사전에 드려서 이제 얘기를 나눠보시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이제 석사 과정이 없고 석박 통합 박사 과정으로만 학생을 선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6번은 제가 이제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연구실 이제 미리 컨택을 하시기를 꼭 이제 권고드리고요. 그리고 연구실 배정은 아까 1번 전체적인 입시 과정에서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서류 합격자에 대해서 1에서 3지망까지 진학을 희망하는 이제 진학 희망서를 이제 제출받게 되어 있어요. 근데 1에서 3지망 학생들이 꼭 이렇게 작성을 했다고 해서 1에서 3지망에 반드시 이제 합격이 되느냐, 그것은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랩마다의 또 TO 사정도 있고, 교수님들의 또, 이제 교수님들이 또 판단하고 평가해서 또 선발해야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절차도 있기 때문에 1에서 3지망을 작성해서 제출했다고 해서 꼭 거기에 합격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꼭 저희가 고려할 수가 있으니까 그 선발을 하는 데 있어서 꼭 1에서 3지망까지 작성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1에서 3지망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랩에도 배정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질문이 다 되었기를 네, 희망하고요. 네, 김노희 교수님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럼 일단 녹화를 중지하고